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2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사람들의 활동이라던가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인권이 침해된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그러한 제도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권이 침해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속에서 침해된 사례랑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4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 4가지 경우의 인권 침해를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나는 그런 적이 없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키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내 개인적인 정보를 누군가가 떠들고 있으면은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역시나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물건들을 함부로 손을 대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살펴본다거나 이런 거 역시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친구들이 공기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자아이한테 넌 남자라서 안 돼. 너는 공기놀이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차별이나 편견 같은 것들. 아마 요새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분홍 색깔 옷을 입었다고, 너 남잔데 왜 이런 분홍 색깔 옷 입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이런 거 역시나, 인권 침해의 사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인권 침해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실제로 봐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버상의 폭력들. 카톡이라던가 뭐 페북 이런 SNS를 활용해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또 폭력을 가하는 행위들. 이러한 사례들이 상대방의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들입니다. 교과서 104쪽입니다. 이번에는 학교 밖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4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옛날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분은 어린이라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었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어린이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는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례를 보고서 어떤 부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곳이 필요해요.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에 사용 금지띠가 둘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놀이터는 1년이 다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준이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놀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죠. 두 번째 사례는 외모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대부분 잘 지내지만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은서의 외모를 놀릴 때가 있습니다. 은서는 그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뭐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이유로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눈을 찢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짓는다던가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당하면은 너무 화가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뭐 피부색이라던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직업이나 나이, 뭐 외모,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기 힘들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민준이의 삼촌이 혼자서 수영장에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집에서 수영장까지 가는 순환버스를 타기 때문에 수영장 건물 입구까지는 잘 갈 수 있지만 건물 안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민준이의 삼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죠. 인권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러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돼요. 자, 모든 사람은 이동의 자유가 있어서 원하는 곳에 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기자의 상황인데요.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거든. 그런데 나같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택시비가 비싼데 맨날 어찌하겠어. 그러니 아파도 꾹 참고 집에 있을 때가 많지. 그게 제일 힘들어. 자, 이렇게 할머니 역시나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몸이 아픈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죠. 이번 시간에 알아본 사례 외에도 인권 침해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잘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생활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오늘날의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